냉전.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를 장기판처럼 밀고 당기던 시대, 그 싸움의 전선은 꼭 베를린이나 하노이 같은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방콕, 이 도시는 총보다 정보가 더 위험했던 시절 동남아시아의 귀이자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 호텔이 있었습니다. 이 호텔이 자리한 곳 방락, 이 지역은 언제나 두 얼굴의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향긋한 커피향이 흐르지만 한 세기 전 이 골목은 외국인들의 사교장이자 도박장이었던 방락의 왕실 카지노가 자리했던 곳이었습니다. 카지노였던 곳이 극장이 됐고 극장이 호텔로 변형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폐업한 것 같아요. 문 닫았네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네요. 술과 도박, 음악과 폭력, 밤마다 욕망이 거래되던 그 골목엔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을 품은 도시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훗날 외교관과 기자, 그리고 정보 관계자들이 이 거리로 모여들게 된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방락은 언제나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또 무언가가 감추어지는 곳이었으니까요. 1950년대와 60년대 인도차이나 반도는 불안정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프랑스 식민 세력의 철수 이후 이 지역은 곧 미국과 공산권의 각축장이 됩니다. 태국은 그 구도 속에서 미국의 숨은 동맹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지역에 공군기지와 정보망을 깔았고 정보기관들은 태국을 현장과 본부 사이의 연결 지점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방콕은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은 아니었지만 모든 소문, 보고, 정보, 뒷거래가 모여드는 도시, 안전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 즉 동남아의 중립 살롱이었습니다. 1955년 미국 공보원 사무소가 라차남리 구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기자, 군사고문, NGO, 그리고 정체를 숨긴 외국 컨설턴트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오리엔탈 호텔은 그들 사이에서 안전하고 품격 있는 회담의 공간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이 주변으로 USIS라는 미국 공보부와 현재는 모두 다 사라진 상태고요. 웬만한 기능들은 다 미국 대사관으로 통합됐다고 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촬영하는 모르겠는데. 그 시절 방콕은 기자의 도시였습니다. 동남아 전체를 커버하는 특파원들이 방콕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취재원이 다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 외교관, 태국 정부 관리, 군 정보요원, 그리고 정체가 모호한 사업가들, 그들은 공식 회의에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들은 호텔의 라운지에서, 바의 구석에서, 방 안의 재떨이 위에서 오갔습니다. 오리엔탈 호텔은 그런 만남의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 한 외신 기자는 모든 정보는 오리엔탈 바에서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그가 묘사한 밤은 이렇습니다. 외교관의 넥타이가 느슨해지고 타자기와 칵테일 사이에서 정치와 루머가 뒤섞였다. 그곳은 신문보다 빠르고 라디오보다 정확했다. 전쟁 직후 호텔을 부활시킨 제르먼 크롤이 열었던 그 바, 뱀부바는 곧 단순한 재즈바가 아니게 됩니다. 기자와 외교관은 음악을 들으면서 상대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 부대가 실제로 국경을 넘었나? 협상이 깨졌나? 아니면 쇼인가? 미 공군은 어디까지 개입하고 있나? 테이블 위에 칵테일이 있었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노트가 있었습니다. 방콕은 그때 그냥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만들어지고 팔리고 정제돼서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편집실이었습니다. 바 한켠에는 언제나 방콕 월드의 칼럼니스트들, 뉴욕타임즈의 통신원, 그리고 이름을 숨긴 사람들, 심지어 전직 군사 고문관이 자신이 무역상이라고 말하며 술을 따라주기도 했죠. 1960년대 방콕은 이런 별명을 듣습니다. 인도차이나 뉴스를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도시, 하노이에서 벌어진 일, 프롬펜에서 벌어진 일, 비엔티안에서 벌어진 일, 그 보고가 먼저 도착한 곳이 방콕이었고 그걸 정리해서 세계로 내보내는 것도 방콕이었습니다. 방콕은, 그리고 이 호텔은 사실상 비공식 외교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보의 흐름 한가운데서 새로운 목소리가 태어났습니다. 1946년 전 OSS 요원이자 미군 종군 기자였던 알렉스 맥도날드가 방콕에서 첫 영자신문 방콕 포스트를 창간했습니다. 그는 전선을 떠난 뒤에도 이 도시에는 기록할 가치가 있다며 방콕에 눌러앉았죠. 방콕의 강변 카페와 특히 오리엔탈의 라운지를 냉전 시기 정보 교류의 장소를 삼아 매일 밤 동남아의 새 소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들의 편집실은 작았지만 그가 보낸 정보는 AP, 로이터, UPI로 퍼져나갔고 방콕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곧 냉전 아시아의 기준 시각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제 편집실은 방콕 올드타운 라차담넌 거리 근처의 낡은 건물에 있었지만 정보가 모이고 기사가 태어나는 진짜 편집 회의는 언제나 이곳 오리엔탈의 테이블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외교관과 군사 고문을 만나 그날의 전선을 들었고 기자들은 뱀풋밭 구석 테이블을 편집 데스크라 불렀습니다. 정보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한쪽에는 방콕 포스트의 창립자 알렉스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OSS 요원 출신으로 전선에서 기록을 배웠고 이제는 방콕에서 정보를 편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 오리엔탈의 경영을 도왔던 짐 톰슨 역시 전 OSS 요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OSS 동남아시아 사령부에서 함께 복무했거나 혹은 종전 직후 혼란스러웠던 방콕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 사람은 신문으로 기록의 전쟁을 이어갔고 또 한 사람은 호텔과 실크로 문화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결국 모두 이 강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전 시대 오리엔탈 호텔, 그 안에는 총성 대신 정보가, 폭탄 대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오리엔탈의 전후 부활을 짐 톰슨과 함께 이끈 제르먼 크롤, 1920년대 파리의 아방가르드 사진계에서 활동한 프랑스의 선구적 여성 사진가이자 혁명가였습니다. 크롤은 전쟁 중 저항운동에 가담했고 종전 후 1947년 짐 톰슨과 함께 방콕으로 옵니다. 호텔은 일본군이 물러난 뒤 황폐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다시 피워낼 가치가 있다는 장소라 말했죠. 그때 오리엔탈은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잔해 위에 세워진 40개의 객실, 낡은 가구, 그러나 그녀는 그곳을 예술처럼 다듬었습니다. 제르먼 크롤 시대의 오리엔탈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유럽 외교관, 기자, 예술가가 교류하는 문화적 살롱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운영은 철저히 예술가의 감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짐 톰슨은 태국 실크의 가능성에 집중했고 크롤은 장소의 미학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사업 방향의 차이로 두 사람은 갈라섰지만 그녀는 1966년까지 공동 소유주로 호텔과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방콕과 치앙마이, 아유타야, 미얀마 국경을 여행하며 인도 차이나의 삶과 시장, 여성과 노동을 촬영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녀는 호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뒤 인도로 향합니다. 거기서 난민과 순례자, 히말라야 산맥을 기록했고 1968년 사진집 티베탄스 인 인디아를 출간합니다. 제르먼 크롤은 결국 예술과 호텔 두 세계 모두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오리엔탈은 여러 세대를 거쳤습니다. 1960년대에는 유럽 자본가와 태국 재계가 공동으로 경영했고 1970년대 이탈리아 태국 합작 그룹이 인수하여 호텔은 럭셔리 관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74년 홍콩의 만다린 그룹이 오리엔탈 지분을 인수하며 두 호텔은 운명적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두 호텔의 이름을 딴 만다린 오리엔탈 그룹이 공식 출범하며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탈은 한 세기를 넘겨 왕의 집에서 세계의 호텔로 그리고 기억의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호텔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풍경을 찍고 사람들은 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여전히 현재형의 역사입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라마의 타이로드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